한국식 바비큐의 인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 전성시대를 아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듯 보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연이어 한국식 바비큐를 다루고 있고 그만큼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식 바비큐가 단순히 새로운 음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방용품 매장에서는 고기를 자르기 위한 도구로 칼보다 가위를 먼저 소개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설명하면서 불판 위에서 고기를 직접 자르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장면일 수 있습니다. 보통 고기는 주방에서 잘려 나와야 하고 식탁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도마와 칼을 꺼낼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게 정통 방식이냐 혹은 예의에 맞느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렇게 먹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고기 맛 다음으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의외로 불판 위의 풍경입니다. 고기가 익어가며 퍼지는 냄새, 연기와 함께 테이블 위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많은 사람들이 고기 냄새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음식의 맛보다 그 음식을 둘러싼 공기가 먼저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 하면 숯불 바비큐 하나만 떠올리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밥이 함께 나오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반찬이 놓이고 각각의 음식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혼란도 생깁니다. 밥 없이 반찬만 먹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고 왜 이렇게 많은 반찬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해외 매체들은 반찬이라는 개념을 따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한국 식사에서 반찬을 곁들이는 음식이 아니라 작지만 독립적인 요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고기나 찌개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반찬에는 규칙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기가 있으면 채소가 균형을 잡아주고 짠맛, 신맛, 단맛이 한 상 안에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위로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화를 전제로 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접한 사람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다시 보게 됩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식사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식탁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느냐에서 어떻게 먹느냐로 옮겨갑니다. 고기를 굽는 사람,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한국식 바비큐는 혼자 완성하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식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정확히 말로 설명하지 못한 채 비슷한 느낌을 공유합니다.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이상하다고 말하기에도 어딘가 다른 감각. 이 식사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방식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되었을까요?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편했다고 말하는 순간이 의외로 먹는 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고기를 언제 올려야 하는지, 어디까지 익혀야 하는지, 어떤 소스에 찍어야 하는지, 처음엔 이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불판을 둘러싼 식탁에서는 직원이 고기를 굽는 타이밍을 알려주고
어떤 반찬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군가가 정답을 가르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설명은 있지만 판단은 없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는 코치가 있는 식사 같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다음 선택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음식을 배우는 경험을 시험이 아니라 체험으로 바꿉니다. 잘못 먹어도 괜찮고 다시 시도해도 되는 식사. 그래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기보다 먼저 테이블 위에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먼저 집게를 드는지, 언제 고기를 뒤집는지, 누가 먼저 상추를 집는지. 식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흐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을 찾아 출연자들이 직접 식사를 경험하는 형식이었는데 맛집 소개보다는 각자가 느낀 순간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출연자들이 고기맛보다 반찬에 대해 더 오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잡채, 어묵볶음, 해물파전 같은 음식들이 왜 함께 나오는지, 왜 계속 손이 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 음식은 혼자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다른 음식 옆에 있고 같이 먹을 때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먹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상추에 싸 먹기도 하고 라이스 페이퍼에 올려 먹기도 하고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집니다. 이 식사에서 중요한 건 이게 맞는 방식이냐가 아니라 지금 이 테이블에서 무엇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 그 자체가 한국식 바비큐의 한 부분처럼 보입니다. 이제 식사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빨리 먹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떠올리면 음식보다 먼저 테이블과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던 속도까지. 이제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이 식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같이 먹게 되었는지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음식 이야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신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식이 달랐다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고기 맛을 이야기합니다. 익힘 정도, 향, 불의 세기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다른 지점을 떠올립니다. 왜 이렇게 먹게 되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왜 이렇게 자주 서로를 보게 되는지. 질문이 음식 밖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식 바비큐에서는 누군가가 대신 다 해주지 않습니다. 고기를 직접 올리고 뒤집고 기다립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효율만 놓고 보면 미리 조리해서 내오는 방식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식사에서는 속도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다리는지 묻기보다 왜 이 기다림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먼저 느낍니다. 불판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대화가 생기고 침묵이 생기고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때 식사는 개별 접시의 문제가 아니라 테이블 전체의 흐름이 됩니다. 누군가 고기를 올리면 누군가는 접시를 비우고 누군가는 다음 한 점을 기다립니다. 역할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작은 공동 작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먹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감각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식 바비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맛을 평가하기보다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식사를 더 올릴 때 맛있었다보다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자극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옵니다. 굽고, 기다리고, 나누고, 다시 굽는 반복. 이 단순한 구조가 사람들을 테이블에 묶어둡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잘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도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같이 있었던 시간과 그 시간이 흘러가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바비큐는 혼자보다는 여럿일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말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조금 더 이동합니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재료나 조리법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한자리에 오래 붙잡아두는 이 방식 때문일까요? 아직은 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식사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식탁 밖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접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이 식사가 바깥에서는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로 향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매체들이 한국식 바비큐를 다루는 방식에는 조금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처럼 이국적인 음식이나 특별한 맛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식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어떤 매체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는 방식이 먼저 이해되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뉴보다 조리법보다 식탁 위의 움직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건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식당 논리로 보면 이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을 통제하기 어렵고 회전율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식당들 앞에는 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불평보다는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식사는 완성된 결과를 제공하는 대신 과정에 대한 신뢰를 먼저 건넨다고 말입니다.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건 맛의 책임을 손님에게 넘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참여의 감각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만든 맛이라고 말하기보다 같이 만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식사가 끝난 뒤에도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반찬에 대한 시선입니다. 많은 해외 기사들은 한국식 바비큐에서 고기만을 주인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접시들이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짠맛, 신맛, 단맛, 그리고 채소의 존재가 고기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합은 누가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넓혀둡니다. 그래서 식사는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각자의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구조는 해외 미식가들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맛을 평가하는 기준이 입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공간, 사람, 시간까지 포함한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한국식 바비큐는 특정 나라의 음식이라기보다 하나의 방식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는지가 무엇을 먹는지와 같은 비중을 가지는 식사.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남습니다. 이 식사가 계속 선택되는 이유는 정말 맛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방식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고 싶어지기 때문일까요? 아직은 답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음식이 밖에서 어떤 기준으로 읽히고 있는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불판, 숯불,
고기, 그리고 연기. 익숙한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이 식사는 항상 혼자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이야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특별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직접 굽고 기다리고 나누는 방식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얼마나 독특한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너무 익숙해서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이 식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맛보다 먼저 방식을 보고 속도보다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왜 손님이 직접 굽는지, 왜 반찬이 함께 나오는지, 왜 식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는 당연했던 장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식사에서 맛을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같이 기다려도 되는 시간. 그래서 이 식탁에서는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먹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이 구조는 설명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앉아보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먹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다시 선택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말하지 않았던 이 방식이 밖에서는 하나의 기준처럼 읽히고 있다는 사실, 그 지점이 지금 이 이야기가 머무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겨봅니다. 이 식사가 특별한 이유는 정말 무엇을 먹느냐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먹어왔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